OX 퀴즈를 통해서 전북의 재발견해보는 전북의 다이쇼. 다이쇼. 솔직하게 지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특별히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표로 안정진 계속 전북에 살았기 때문에. 45년째 살고 있어요. 앞으로 45년 동안 더 살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새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네.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이 키운다는 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안경이 긍정의 안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식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전북의 다이쇼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일자리 걱정이 없다. 하나, 둘, 셋. 야, 이건 찬반이 나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땅만 있으면 사실 뭐 농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농업도 이제 뭐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뭐 2차, 3차까지 하니까 너무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자리에 있어서 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랑 신랑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를 들었던 이유가 솔직히 둘 다 생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왜냐면 모은 돈으로 집을 다 사버렸기 때문에 월급의 수준만 줄이면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예. 신랑도 그 직업을 한 3년째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낚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영 기자님은 항상 말씀 속에 신랑 이야기를 꼭 하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착하기 위해서 부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거 빼놓고 갈 수 없는 대목인데 끝나고 좀 말씀 좀 저한테 좀 더 많이 해주시길 애가 바라겠습니다.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예. 우리 김지영 대표님 일자리 문제.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왔더니 정말 일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일거리의 걱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필요한 일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나 일거리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한정되어 있다. 지역이 좀 풍성한 지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일들을 청년들이 와서 하고 싶어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실 일로 만들어지기가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문화기획자다운 이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종희 센터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자리 취업 연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X를 드셨어요? 김주영 대표님하고 비슷한 네. 생각입니다. 그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 필요한 일자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자리의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일할 사람은 나만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해소해야 되는 일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맞춤형 일자리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청년들은 새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번듯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런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대도시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보자고 하면 또 갈 데가 많고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전북의 다이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농귀촌 하려면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와, 이건 저는 X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희름 총장님도 춘천에서 좀 생활을 네.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일단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꾸리고 예를 들면 뭐 농사를 하던 인간관계를 하던 가서 정보도 얻고 한 1년 요즘 한 달 살이 맞아요. 뭐 1년 살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다운타운에 도움도 좀 받고 예. 하면서 저한테 맞는 곳을 선택을 한 다음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사셨다는 우리 이민영 기자님. 바로 사신 건 아니신가 봐요? 바로 샀는데 근데 X를 드셨어요? 바로 샀는데 X를 든 이유가 저희는 운이 좋게 만족을 하며 살고 있는데 집을 산다기보다는 먼저 경험을 해보고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운이 참 좋으신 저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이렇게 텃세도 전정희 센터장님. 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청년분들에 대한 뭐 월세 제공이라든지 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뭐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지원. 그런 그러니까 잘 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다가 제가 익산시에서 한 가지 그 눈여겨봤던 거는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근데 너무 작아요,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에 너무 작으니까 그런 것을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그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대출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어떤 지원이 많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내려와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지원을 좀 받거나 1년 정도 경험살이를 하면서 집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네. 이건 뭐 전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전북의 다이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시골은 텃세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하나, 둘, 셋. 이건 세 분 3대 3으로 엇갈렸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있는 곳 다운타운에서도 네. 좀 교육도 하고 함께 노력들 네, 많이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와서 그러니까 텃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왔죠. 어느 네. 지역이나 이제 처음 낯선 곳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이게 이 전북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정서가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문화적 차이나 정서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 부부는 뭐 전혀 유익했어요. 근데 제가 X를 들기는 했지만 네. 텃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활동량이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참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감이라도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제 지인분들을 또 들어보면은 지원금을 내라고 마을 지원금을 내라 해서 300만 원 내라고 또 어떤 이제 담양으로 귀촌을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오시는 거야. 젊은 것들이 어딜 싸돌아다니냐, 농사도 안 짓고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게 텃세라는 게 내가 어디 동네를 가든지 뭐 원해서 여긴 텃세가 없는 동네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계. 두 번째가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관계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공간. 아마 같은 맥락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서로 노력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 네.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6분과 함께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내용 속에서 대안은 충분히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찾았던 것 같아서 부족하신 말씀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이 좋은 우리 이미영 기자님. 네. 이렇게 운 좋게 귀촌하고 운 좋게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요.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서 남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이 김제 매력을 느끼면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야.
우리가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전북을 찾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선아 무작정 농부 네. 대표님. 네. 수도권에 비해선 경쟁과 좀 경쟁은 적고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도 그분들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운타운처럼 또 저희 무작정 농부처럼 그러니까 지역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거기서 꼭 정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한번 와서 지역과 함께 같이 좀 숨을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다음 타운 완주 대표님. 저도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역이 부족한 게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또 다른 도전과 실험의 기회들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혹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많이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청년에게만 뭔가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청년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좀 함께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전북 백인의 앞바다의 안정진 강사님. 네. 오늘 방송 끝나면 아마 전국에서 전북으로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북 도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북 전주가 비빔밥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를 다 비벼야 되거든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장점이 또 많거든요. 그거를 비볐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비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비빔밥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꿈을 의심케 하는 마지막 바로 거창합니다. 아무튼. 네. 하지만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사실 버무려야 됩니다. 예. 예. 외지인과 우리 정착민들이 함께 버무려서 전북의 장점을 시너지화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님의 말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넘어서서 200%, 300%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프로그램을 청취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 성원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